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떤 국면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융 정책, 세금 정책, 그리고 크립토 전략을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리플 컨퍼런스에서도 연설했던 인물 린다 존스가 있습니다. 린다는 월가 출신의 금융 전문가로 주식, 사모펀드, 그리고 크립토 시장까지 오랜 시간 직접 경험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리플을 포함한 크립토 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죠. 영상 후반부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다룹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기술 기업가를 넘어 코인 시장의 하나의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를 언급해왔고, 실제로 여러 차례 시장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인 도지코인은 2020년 초 약 0.00이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던 자산이었지만, 일론 머스크의 반복적인 언급과 지지 발언 이후 2021년에는 약 0.7달러 부근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저점 대비 약 3만% 이상 상승한 흐름으로 암호화폐 시장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급등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 중심에는 머스크가 관여한 기술 생태계와 AI, 결제,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발언이나 투기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다시 주목받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슈들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시장은 정말 숨가쁘게 움직여 왔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한 차례 큰 상승을 만들어냈고, 금은 연이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여기에 트럼프의 재등장과 정책 변화까지 겹치면서 투자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이야기,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도지 정책, 금리를 낮추기 위한 압박, 심지어는 소득세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린다는 이 혼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린다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나쁜 소식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흐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한 번에 꺼내놓고 중간 선거 이전에 구조 자체를 정리하려 한다는 겁니다. 전쟁, 재정 문제, 정부 낭비 같은 것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초반에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죠. 린다는 이런 결정들이 결국 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맞물리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도지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린다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 정부 낭비는 구조적으로 사라진다. 예산 집행, 재정 흐름, 투표 시스템까지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면 누가 언제 어디에 돈을 썼는지가 전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이 아이디어에 대해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죠. 즉, 지금의 긴축과 혼란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 자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러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지금은 침체 조건이 아니다. 경기 침체가 오려면 GDP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여야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플러스 성장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린다는 지금 시장을 공포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준비해야 할 구간으로 봅니다. 린다의 자산 배분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인 재무 설계사처럼 주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린다는 포트폴리오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식 ETF, AI와 블록체인 관련 사모펀드, 그리고 크립토 자산. 지난 몇 년간의 성과를 보면 크립토가 다른 자산들을 압도적으로 앞질렀다고 말합니다. 사모펀드는 IPO가 막히면서 정체됐고, 주식은 안정적이지만 폭발력은 부족했죠. 반면 크립토는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수익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린다는 지금 시장을 2017년, 2021년과 비슷한 4년 크립토 사이클의 중간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5년은 크립토 시장 전체에 있어 굉장히 강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여전히 크립토를 변동성 큰 투기 자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린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걸리는 수익이 크립토에서는 하루 만에 나온다. 문제는 변동성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시장에 초입에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린다는 전통 금융 시스템 전체가 결국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리플과 리플 원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17년에 리플 가격을 떠올려 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리플은 약 0.006달러에서 시작해 최고 3.8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약 45,000달러가 된 셈이죠. 린다는 말합니다. 이런 복리 성장은 주식, 부동산, 사모펀드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학습 곡선이 가파르더라도 크립토를 이해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강조합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미국 정부의 태도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SEC의 공격은 멈췄고 코인베이스와 리플 관련 소송도 정리 국면에 들어갔고 크립토와 AI를 전담하는 책임자까지 신설됐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대 크립토 허브로 만들겠다는 선언도 더 이상 말뿐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압수몰수된 물량을 중심으로 준비금으로 쌓고 있고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에는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자산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플은 아직 SEC 소송과 관련된 1억 2,500만 달러 벌금 이슈가 남아있는데 린다는 이 벌금이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로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RLUSD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를 1대1로 담보하고 감사를 전제로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그 결과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 재무부 역시 이 부분을 명확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린다는 지금 시점에 대해 굉장히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초반이다. 소송의 완전 종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세금 정책 변화 같은 강력한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끝이 아니라 과정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어서 구독자분들께만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는 착한 사업가도 아니고 정직한 투자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장을 흔들 줄 아는 사람이고 코인을 돈 버는 장난감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의 도구로 써온 인물이죠. 트윗 한 줄, 이모지 하나, 그걸로 수십조가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면 코인 갖고 장난쳤다가 아니라 시장 위에서 놀았다는 표현이 맞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머스크는 단 한 번도 사람들 다 몰린 다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게 뭐야? 그거 사는 사람 있어? 이 소리 나올 때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기차? 미쳤다고 욕먹을 때 시작했고 로켓, 돈 태운다고 조롱받을 때 쌌고 AI? 다들 무섭다고 말만 할 때 이미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먼저 터진 대박이 뭔지 아세요? 테슬라 아닙니다. 로켓 아닙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제 X.com, 지금의 페이팔 전신이죠. 머스크는 20년도 훨씬 전에 이 생각에 집착하던 인간이었습니다. 문자는 바로 가는데 왜 돈은 은행 거치느라 며칠씩 썩어야 하냐? 국경이 다르다고 은행이 다르다고 돈이 멈춰 있는 게 말이 되냐? 이 광기 같은 집착이 페이팔을 만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 사억명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결제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팔이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고도 안 때립니다. 몇 배 간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달러처럼 쓰는 디지털 결제를 슬쩍 자연스럽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항상 써먹던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게, 나중엔 안 쓰면 불편하게, 정신 차리면 이미 빠져나올 수 없게.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소름이 돋는데 이 구조가 커질수록 리플이 은행 기업 송금에서 본격적으로 쓰일수록 무조건 같이 터질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단순한데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첫째, 페이팔 디지털 결제가 늘어나면 돈이 미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동할 때 매번 조용히 거쳐가야 하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인 이름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쓰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 강제 편입입니다. 둘째, 리플이 빨라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현실 세계랑 연결해줄 엔진 배선 연결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코인은 그 더러운 일을 다 하는 자리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싫어도 써야 하는 코인입니다. 셋째, 그래서 이 코인은 아직 안 떴습니다. 썸네일에도 없고 단톡방에도 안 돌아다닙니다. 이런 코인들의 공통점 아세요? 움직일 땐 말 없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근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엑스닷컴 시절부터 그려왔던 코인이다. 머스크는 사람들이 환호할 때 들어오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이미 판을 다 깔아놓는 인간입니다. 만약 리플 페이팔이 커질수록 같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이 머스크 코인,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안에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인증하느냐?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머스크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 있는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를 눌러서 문자 보내기를 선택해주세요.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저에게 머스크 정확히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자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탈출 머스크 정확히 적어주시면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머스크 코인은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이 코인 이슈, 이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코인 탈출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